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자, 이틀 동안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왔습니다. 무려 2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번 하락 자체가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은 큰 상승장에 있어서 하나의 조정일 뿐인 건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정장에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많은 패턴으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 자리를 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본인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금 보유분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큰 사이클만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몸으로 공포에 맞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본인의 스타일입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초보 투자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런 패턴이 이번에 나왔다, 하락 자체가. 그러면은 매도를 과연 어디서 했을까? 첫날 정도의 첫날 하락이 어느 정도 되든지 간에 보통 첫날에는 그냥 초보 투자자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못 칩니다. 그냥 뭐지? 하고 다시 오르겠지 하고 멍 때립니다. 공포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가면은 이제 공포가 심각해집니다. 패닉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 팔았다고 하면은 이 끝자락에서 팔 확률이 높아요. 가장 큰 패닉. 그리고 그 패닉에 의해서 이런 슬리피지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반등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아니면은 다시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또 추가로 상승했으면 또 여기서 또 사는 거고. 결국에는 낮은 금액에 팔아놓고 다시 비싼 금액에 삽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절 라인이 있어서 그 손절 라인을 지키고 다시 매수를 했다.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떠한 전략도 없이 몇 퍼센트라는 전략도 없이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물량들을 많이 털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를 하나씩 봉을 보면서 이런 순간은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중간중간 내가 대응을 하겠다 생각하면은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초보인 거 맞고요. 제가 트레이딩해도 똑같아요. 공포에 그냥 팔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나를 놓고 떠날 것 같으니까 포모에 의해서 또 삽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추세 전환 예측이라는 시리즈를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추세가 정확히 바뀌는 것만 알아도 어떠한 조정이 오더라도 나름의 전략들을 잘 세워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큰 추세를 보고 홀딩 하시는 것도 이 전략으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 있을 때마다 본인만의 매매법을 사용하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 전환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고 조정인데도 공포가 심하게 온다. 그러시다면은 물량을 조금 덜어내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포가 더 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라고 본인이 판단한다고 하면은 물량의 한 10% 정도를 덜어내세요. 현금 보유를 조금만 더 올리세요. 10%를 덜어내는 순간 본인의 멘탈은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 싼 금액에 10%를 추가로 넣겠다. 현금 보유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100%의 자금 자체를, 그리고 추가로 어디서 빌려와 가지고 200%의 자금 자체를 집어넣어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죠. 주식에 있는 거 다 팔아 가지고 땅 팔아서 집 팔아서 이 큰 상승장에 수익을 올리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여기에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집 팔지 않고 땅 팔지 않고 주식 팔지 않아도요,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현금 보유분을 준비하세요. 항상 단 10%라도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나머지 90%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금 보유분이 나머지를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멘탈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트폴리오상 현금 비중이란 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현금 비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런 하락이 있거나 어떤 위험 시그널을 봤을 때는 현금 비율을 만듭니다. 단 10%라도. 이 10%의 현금 비중 자체가 이 하락 자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올지 상승이 올지 횡보가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추세 전환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보조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보조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에 관련된 보조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들을 활용해서 현재 위치가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조정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조지표, 특별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보조지표, 버블의 사이클을 이해하라. 이때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였습니다. 자, 버블 차트에 있어서 이 고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탐욕이 환상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이 탐욕과 환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이 기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람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 검색량. 자, 그런데 거래량과 구글 검색량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수치예요. 얼마 정도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환상의 단계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란 것과 구글 검색량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수치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만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환상의 단계에 빠져서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는 절대 고점일 수 없습니다. 구글 검색량이 엄청날 텐데도 불구하고 설마요, 이 정도의 가격대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구글 검색량이 이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논리들이 탄생될 건데, 이것을 약간의 수치화 시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보조 지표예요. 자, 그것은 바로 200주, 그러니까 200주면은 1400일입니다. 트레이딩 하면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200주 140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힙맵이란 건 뭐냐면은 힛이 열이고 맵이 지도인데,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열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나타내는 것 자체를 힙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는 플랜 B가 만든 보조지표이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스탁2 플로어도 플랜 B가 만들었죠. 자,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200주짜리예요. 200주 200 위크, 그러니까 14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하나 그었더니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 있을 때가 저점이더라. 이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더라.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는 나중에 저점을 잡을 때 200주짜리 이동평균선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를 터치할 때 부지런히 매수를 하면은 저점에서 잡을 확률이 높겠더라. 자, 저는 이런 이동평균선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맞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어떤 투자 상품이든지 이 이동평균선을 이것저것 막 클릭을 해보면은 뭔가 하나 맞는 공통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의 본인의 보조지표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플랜 B가 이것을 찾아낸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포커스가 뭐야 되냐? 우리의 포커스는 고점에서 변곡점이죠. 고점에서의 변곡점. 고점에서의 변곡점은 과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결론은 이 빨간 부분들 자체가 고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탐욕과 환상이 있는 부분인데 이 탐욕과 환상을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다름 아니라 과열로 찾으면 됩니다. 과열. 시장에 관심이 과열되었다. 돈이 너무나 과열되게 들어왔다. 그걸로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맵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주 이동 평균에 있어서 월별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낮을 때가 이 파란색 쪽이고 증가율이 높을수록 빨간색으로 따뜻한 컬러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동평균선의 이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뭐다? 과열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동평균선 자체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바뀌죠? 과열되고 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여기가 과열되고 있더라. 지금 현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비트코인 시총 자체가 1조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금액대까지 저항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탐욕과 환희를 지금 거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200주 이동평균선의 흰맵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200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아직 완만하더라. 가격은 쳐오른 것 같지만은 가격의 기울기는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200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더라. 아직까지는. 이 컬러 자체는 이 정도 오나요? 제가 색깔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 정도 오나요? 이 정도 오나요? 아직까지 노란색 영역대도 가지 않았고요. 빨간색 영역대도 가지가 않았습니다. 과열이 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더라. 돈이 과열돼서 시장에 들어온 시기는 아니더라. 과거의 평균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갔더라.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횡보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열을 겪고 나서 인간의 탐욕과 환상에 의해서 고점을 찍고 이제는 추세가 전환됐다. 이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만 보고 있으면 속습니다. 퍼센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쭈구장창 올라갈 거야. 그것도 속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다음에 떨어질 거야. 그것도 속는 거예요. 가격만 보고 있으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추세를 보셔야 돼요. 추세를. 고점까지 올라갈 동안 우리는 더욱더 많은 조정들을 겪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23%라는 것 자체가. 저는 30% 후반대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가격 하락을 더 겪게 될 겁니다. 더 많은 경포들을 겪게 될 거고요. 제가 그려놓은 프랙탈에 의하면은 39% 거의 40% 되는 하락들을 겪게 될 거예요. 또 막 27% 이런 하락들을 겪게 될 거고요.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추세가 끝날 때까지 도망치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도망치시면은 이 고점에서 길거리에 환호성이 울려 퍼질 때, 시장이 과열될 때, 이 기울기가 더 가파라졌을 때 다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추세 전환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올려드린 그 시리즈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꾸준히 좀 보면서 본인의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안에는 제가 강조는 안 드리고 있지만은 그 내용 안에는 나중에 저점을 잡는 방법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가격이 떨어져서 이것을 멤버십용이 아니라 그냥 오픈을 해놨는데 시간 지나면 이거 전부 다 멤버십용 영상으로 다 옮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있을 때 영상들 다시 보면서 본인의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픈해 놓고 싶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자꾸 댓글에다 이상한 말 쓰고 싫어요 올리고 그런 게 좀 싫거든요. 그 이전에 반복 학습하셔서 본인 것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200주 이동평균선의 흰맵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는 아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레이딩 뷰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표에서 그대로 치시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위크. 자, 이게 200 치고 띄어쓰기 하고 위크만 쳐도 이렇게 보조 지표 하나가 나옵니다. 그걸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동평균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 파란색일 때가 저점이었고, 여기 파란색일 때가 저점이었고, 파란색일 때가 저점이었고, 농도가 틀려요. 그리고 빨간색일 때가 고점이었더라. 과열된 시기이더라. 그리고 아직 빨간색으로 가지 않았다. 컬러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2017년도 이 정도 컬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추세가 바뀔 시기는 아니더라. 꾸준히 조정은 있겠지만은 꾸준히 과열되는 시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상황을 그동안 킬리마니가 말씀드렸던 보조지표를 가지고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VRVZ 스코어고요. 최근에 스코어 자체가 7.13까지 올라갔어요. 원래 여기가 7.5이고 레드존이 7.5에서 9.5 정도의 레드존이 나옵니다. 그리고 9.5 레드존을 돌파했을 때 항상 최고점에 도달을 했었고요. 자, 레드존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7.13이고, 자, 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5.5까지 떨어졌습니다. 5.5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겠죠. MVRV라는 게 결국에, 자, Z스코어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레이티오, 비율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RV 대 MV잖아요. 여기다 씁시다. RV 대 MV. 숫자가 떨어졌다. 분자가 떨어졌거나, 근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시총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RV가 올랐거나, RV는 뭐죠? 실현화된 시가총액이었죠. 즉 지갑에 대한 이동이 있었더라. 지갑 이동.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들 살펴보면 지갑 이동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듯이 거래소 쪽으로 이동한 물량 자체가 이만큼 있었어요. 비트코인 수량 자체, 거래소 쪽에 있는 그 물량 자체인데, 거래소 비트코인 수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은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더라. 물량 자체는 한 4만 개 정도, 38,345개, 한 4만 개 정도. 이 4만 개의 이동에 의해서도 가격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물론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꽤 있습니다. 물량 자체가. 자, 빗썸 쪽으로 2,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동을 했고, 바이낸스로 한 1,100개 정도 이동을 했고, 그리고 5,000개 정도의 물량 자체가 선물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 크라켄,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쪽으로 이 정도의 물량이 또 이동했고, 제미니 쪽으로 2,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동했고, 오늘 겁니다. 오늘 거. 여기 나와 있는 자료게 아니라 오늘 이동한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동은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에 뭐 1000개 이 정도, 7000개, 뭐 1500개, 2500개 이 정도의 물량들은 꾸준히 이동이 되고 있더라. 그 중에 물량의 일부는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그래서 MV를 RV로 나눴는데, 이 RV의 수치는 지갑이 이동했을 때 이것은 실현화된 거잖아요. 즉 평균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치가 올라가면은 이 Z스코어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MV 가격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올라갔었을 때 이 그래프는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우 근접해 있는 것 같지만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레드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팔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은 변곡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쪽 사이트가 아직 신뢰가 덜 가서 제가 어제 글래스노드 쪽도 가입을 했어요. 유료 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료 사이트 가입은 전부 다 멤버십 회원분들이 전부 다 후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도 시간대별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데 어제 들어왔을 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나타낸 수치는 6.04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래스노드 쪽에서 나타낸 수치도 6.04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데이터들을 못 보더라도 여기 회원가입을 안 해도 여기 MVRV Z스코어 이게 웹에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자,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저는 여기서 봐요. 코인 마켓캡에서 그냥 봅니다. 좀 러프하지만은 여기서 그냥 보는 게 그냥 한 개의 거래소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의 거래량은 어마어마했죠. 지금에 비하면은 쬐깐합니다. 아주 쬐깐해요. 자, 2018년도까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거래량은 아주 미비하지만 개미 오줌만큼 그 오줌만큼밖에 안 보이지만은 2018년도에 거래량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죠. 최소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지 고점을 찍더라.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더니 2018년도의 거래량은 아주 쬐깐하더라. 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좀 지우고 2018년도, 2017년도 말부터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현재 거래량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 2020년도 거래량하고 그거에 비해서 좀 늘었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알 수는 없는 거래량이지만은 이것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해도 하루로 안 끝납니다. 이 거래량이란 것 자체가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저는 이것을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수치화해서 보실 분들은 여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볼륨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화된 볼륨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쭉 내려보면 대충 느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그 검색량을 체크해 볼게요. 일단 한국에서 비트코인이란 검색량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2017년도 말이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은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영문으로 세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 세계로 세팅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2017년도 말이 이 정도 100%였는데 현재 한 70% 정도까지 올라왔다. 못해도 그냥 진짜 못해도 이 2017년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이 정도부터 그래도 이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 검색량을 계속 확인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공간이 여기에 올라왔을 때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 순간이 오겠죠. 이게 더 올라갈수록.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017년도 말에 비교해서 65%밖에 차지를 안 하더라. 2017년도에 그 정도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은 앞으로도 35%의 관심도가 더 늘어나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하락 자체가 절대 추세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수 전환 보조 지표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0일선이었죠. 200일선. 이 빨간색 자체가 200일선인데 200일선 위에서 한참 놀고 있더라. 뭐다? 상승 추세다. 절대 수비할 위치가 아니라 공격할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추세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이걸 판단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깊이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깊이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전략을 쓸지 추세 전환에 맞는 전략을 쓸지. 저는 여전히 이게 추세 전환은 아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조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빌리언즈라는 이 영화는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에 관련된 영화이기도 해요. 자, 이 빌리언스라는 그 미드 자체가 현실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지펀드에 관련된 내용이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비트코인 채굴 내용도 나오고 그걸 또 미국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투자자로서 배울 게 정말 많은 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미드에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에요. 이 여자분. 자, 이 미드에서는 웬디 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에서 일을 하세요. 회사 대표일까요? 트레이너일까요? 이분의 직업 자체는 정신과 상담사예요. 의사예요, 의사.
여기 회사 자체가 엑스캐피탈인데 이 엑스캐피탈에서는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더들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 정신과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돼요. 꾸준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상담을 받는 거고. 왠지 아세요? 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본인의 자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고, 스윙을 하기도 하고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 또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탐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환희 자체가 평정심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게 만들면은 그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미드에서만 정신과 의사가 헤지펀드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헤지펀드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담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없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쳐 날뛰는 이런 차트들 속에서, 이런 가격 변화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평정심을. 공포도 무서운 거고 탐욕과 환상도 다 무서운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고는 올바른 판단을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신과 상담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도 최대한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지. 공포가 왔다고 하면은 공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죠. 이 여기 안에 플레이어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빠져나와야죠.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그 환호성에서 빠져나와서 관찰자가 돼야죠. 관찰자가. 이 안에서 똑같이 감정의 기복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관찰자가 되세요. 관찰자가. 그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거고, 공포가 심하면은 투자 금액을 좀 덜어 내시고요. 현금 보유분은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만 늘려도요, 가격이 떨어져도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어차피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서 내 현금 보유분이 있으니까 제발 좀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 가자만 외치는 거고, 이게 없으니까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순간순간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이 추세에 대해서는 공부하자고요. 이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도 절대 충분히 우리가 이 공포를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환희 속에서, 환상 속에서, 이 탐욕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니까요. 철저히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지금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쉬운 판이에요. 너무나 쉬운 판.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이 모두 다 참가하기 때문에 정보란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북이에요. 시험 보는데 오픈북이에요. 더군다나 정답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고 자산 관리를 잘못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못해서 그것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망친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겠어요? 자, 킬리만학파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